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미국 달러화의 변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달러화, 정말 전 세계가 갖고 싶어하는 선망의 돈이죠. 우리 북쪽, 과거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이 열려 있을 때 사실 당시에 많이 궁금했습니다. 개성에서 남북 간에는 어떤 통화를 쓸까? 금강산에서는 어떤 돈으로 결제를 하지? 북한 돈일까? 남한 돈일까? 자,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민족끼리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개성이나 또 금강산에서 통용됐던 돈은 중국 인민폐도 아니고 북한 돈도 아니고 남한 우리 한국 돈도 아닌 미국 달러화였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미국 사람들 하면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돈에 관해서는 미국 달러, anytime welcome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어디서나 달러는 막강한 유통력, 달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어떻게 변하냐, 이것은 세계 경제를 덜쑥덜쑥 크게 뒤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 달러는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계속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한 스학개미들이라든지 미국에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주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 주가가 서로 안 올랐다 하더라도 환율 면에서도 상당히 환차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겠지만 현재와 같은 달러 가치의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에 집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스학개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외신들이 일제히 달러가 기술적 붕괴 상태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보도를 하고 나섰거든요. 실제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신문에도 외신을 직접 보실 때 DXY로 씁니다. 그냥 구글에서 DXY를 쳐보면 현재 달러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환율 가치. 영어로는 달러 인덱스라고 쓰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를 다른 통화하고 비교해서 달러가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를 측정하는 지수예요. 특정 통화 가치를 측정하려면 자기 스스로 내가 가치가 높다 낮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바꾸는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보다 높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친다 할 때도 자기 혼자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혼자서만 시험 친다면 1등급인지 9등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환율의 세계에서는 교환 비율이 중요하고 그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이란 말이기 때문에 교환 비율의 약자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하고 교환할 때 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DXY도 달러와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통화, 여기 우리나라 돈은 안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달러의 가치를 측정할 때 우리나라 돈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달러에 영향을 주는 돈은 어떤 통화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 DXY의 약 65%를 차지하는 게 유럽 통화입니다. 유럽 통화라 하면 유로화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있죠.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론에 또 스위스 크론 이런 유럽의 통화들이 점유 비율이 65에서 7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그 다음 비중 약 20%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캐나다 달러 등 이런 화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는 이 DXY 지표를 보면 되지만 이 DXY 지표는 달러의 요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데 따라서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것을 좌우하는 반대편에 있는 유로와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와 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를 들면 영국 파운드가 오른다. 유로 파운드가 환율 가치가 통화 가치가 오른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밤사이에 이 DXY가 97로 떨어졌습니다. 97. 100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100이 언제 기준이나 우리가 달러를 오랫동안 브레튼 우즈 체제, IMF 체제는 고정 환율로 쭉 정해놨었어요. 그러다가 닉슨 대통령이 이른바 닉슨 쇼크 하면서 금을 안 바꿔준다. 금의 태환 제도를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하면서 그때부터 스미소니안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게 환율이 변동제가 됐거든요. 그 스미소니안 체제의 첫 번째 날이 1973년 1월 2일입니다. 1월 1일은 휴일이었고요. 그 날짜 시세를 100으로 보고 그날보다도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가 평가 절상되면 100보다 높은 수치, 달러 가치가 1973년 1월 2일보다도 더 떨어지면 그것을 100 아래로, 그리고 100보다 멀어지면 떨어졌을 때는 환율, 달러 가치 하락폭이 크다. 또 1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100에서 105, 110, 120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폭발한다.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달러 강세냐 아니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DXY 지수를 맨날 쳐다보면 국제시장에서의 달러의 강세, 약세, 달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달러 강세나 약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요. 우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결정된 달러 인덱스는 우리나라 환율을 좌우해요. 자, 달러 인덱스에서 100 이상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그 반대 관계에 있는 우리 돈 가치는 떨어져요. 반대로 요즘처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간다고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7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환율도 성큼성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돈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오는 장점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입자, 수입업자, 뭐 그 밖에 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한국 경제에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달러화는 요즘 왜 가치가 떨어지느냐? 100 아래 97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97이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 이게 112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달러 가치가 10% 이상 평가절하된 겁니다. 지금 미국 달러를 갖고 계신 분, 미국의 달러 베이스로 미국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 또 미국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 다른 수익률과 별개로 환율 면에서 트럼프 들어서면서 10한 2, 3%의 벌써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끼죠. 나중에 바꿀 때 느낄 수 있는 건데 환율을 모르면 경제를 한 치 앞을 나갈 수도 없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환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는 왜 떨어지느냐? 5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FOMC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입만 열면 금리 인하하라고 그러잖아요. 제롬 파월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올해는 못 갈 겁니다. 언젠가는 금리 인하해야 될 거예요. 빠르면 9월달 아니 7월달에도 할 수 있다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트럼프가 하도 지금 족치니까. 금리를 인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떨어져줘야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돈 풀고 물가가 막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마구마구 올렸지 않습니까? 그 고금리 때문에 전 세계, 우리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물가도 좀 안정됐으니까 좀 내려줘. 좀 내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한테 하고 있는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롬 파월이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그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도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습니다. 자, 여기 CPI 물가, PCE 물가, PPI 물가가 목표가 2%인데 지금 CPI 2.6으로 2.4로 나왔죠. 그 다음에 PPI 물가는 2.65로 나왔단 말이죠. PCE 물가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CPI나 PCE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기대 인플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 같은 거 보면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론조사를 해보면 4%, 5%가 나온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 PCE 물가하고 PPI 물가가 좀 안정됐어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었는데 2.4, 이건 뭐 4월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목표인 2%보다는 살짝 높지만 이 정도면 금리 내릴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이제 금리 내릴 시점이 점점 다가와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FOMC가 금리 인하할 것이야.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됐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의 충분 조건 쪽에서는 지금 고용 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 안 좋기 때문에 금리 내릴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어요. 다만 물가 때문에 그동안에 좀 좌고우면해 왔었는데 이제 CPI도 좀 잡히고 있고 PCE도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내려. 자, 금리 내리면 그 결과가 바로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온다고요. 자, 금리라는 게 뭡니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그 대가, 그 값이에요. 대출금리, 예금금리.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달러로 돈을 끌어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요 금리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위적으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대출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 빌려 꾸어다 쓸 때 적용되는 돈의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달러 투자해가지고 벌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적어지네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다른 돈 가치는 만약에 그 통화는 평가 절상된다면 달러에서 다른 돈 가치로 돈을 빼내는 게 낫죠. 지금 유로와 통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들은 뉴욕에 앉아서도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는 그것은 굉장히 버튼 하나로 굉장히 쉽거든요. 유로화의 금리가 돈의 값이 올라간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달러를 매물로 나오는 달러 양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미국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고, 또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Make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거 하는 이유가 미국 제조업 살리자. 또 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적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사실상 손쉽고, 특히 기축통화국인 금융강대국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단이,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잘 충격을 못 느끼는, 그게 환율 조정입니다. 환율을요,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그것은 그 환율 조정 폭에 달려있고, 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가 지금처럼 하락하면 미국의 무역 수지는 개선돼요. 미국 수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환율 앞으로 미국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그래서 프라자 합의 같은 거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백악관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전망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 요인이고요. 자, 또 하나 요인은 이제 바로 이 DXY 중에서 미국 요인이 아닌 DXY의 반대편에 써 있는 유로화 요인이 있다고요. 일본 엔화 요인도 있고. 자, 요즘 유로화가 초강세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나토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준다. 유럽의 안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럽이 좀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금은 많이 못 걷잖아요. 이렇게 재정 적자를 하면서 국방비를 막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많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국방비 지출이 많아지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면 그거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는 겁니다. 국채 발행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자, 금리는 뭐라고요? 돈의 값. 유로화의 돈의 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유로화 가치가 올라갔어요. 유로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요즘처럼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을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요. 환율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저 밤사이 우리 환율 많이 떨어졌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자기 나라들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환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정을 요구할. 지금도 벌써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보고서도 내고, 또 최상목 부총리 있을 때 미국하고 환율 협상하자 해서 지금 실무팀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반영을 주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 환율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현 상태에서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율을 좌우하는 변수들이 앞으로도 그대로 간다면 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돈가치 더 오르겠죠.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시중에서는 또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일방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에 의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계속 하는데 그 흐름을 잘 타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달러의 약세를 좌우하는 나토와의 협력 문제라든지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의 강세, 또 일본에서도,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요, 이건 또 달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환율은 그런 각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각국이 통화, 금융,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앞으로 당분간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여유가 있으면 환율은 스트리밍 방송을 하게 되면요,
매일 좀 중계방송이라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0시, 예를 들어 11시 뉴스, 12시 뉴스 이게 있다면 땡 하면서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다. 자, 주가보다도 환율이 훨씬 더 시세 변동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주가는 그 개별 종목이 문제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환율은 그 임팩트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환율이 변동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처럼 변동이 심하잖아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환율 변동 상황 계속해서 수시로 전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